우리가 지나간 역사의 사실에 관한 문제가 있고, 지금 저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헌법을 가장 중시하는 헌법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성 TV입니다. 어제죠, 9일날이었습니다. 국회 한노위가 열렸는데 앞선 영상에서도 제가 잠시 3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김문수 장관을 퇴장시켰습니다. 퇴장 이유에 대해 민주당은 김문수 장관이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그를 퇴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안호영 한노위원 등 김문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김문수 장관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이들이 이토록 김문수 장관에 대해 퇴장시키면서까지 경기를 일으키는 이유가 무엇일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김문수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법을 적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민주당과 민노총 등에서 좌파 쪽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추석 전에 밀어붙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추석 이후라도 노동법이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면 민주당과 민노총 등 좌파들은 그야말로 이 닥쳤던 개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만 그 5인 미만 사업장은 편의점, 음식점, 커피숍, 주유소 등이 포함될 텐데 소상인들이 대출금과 이자 상환이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 때문에 지출이 많아져서 폐업하는 일이 발생해서 또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그 소상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김문수 장관님께서 뭐 오죽 잘하시겠습니까? 각종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잘 하실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나저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적용은 대기업, 금속노조, 언론노조, 종교조 등 정치 투쟁만을 일삼는 좌파 세력에게 타격을 가하면서도 진짜 노동자,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혁신적인 노동개혁 방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노조는 민주노조죠. 민주노총. 노조는 정부 지원 회계 보고서 제출을 거부해서 노조법 위반 52개 노조에 가태료를 부과하기도 했고, 2022년 민주노총 결산 보고서를 살펴보면 민주노총 본부가 지난해 20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180억 원이 조합원들이 돈을 내는 조합비를 통한 수입이었다고 합니다. 예산 지출은 총파업, 총력투쟁 등 단체 행동과 유지비, 임원급여 등으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임원급여의 경우 민주노총은 지난해 각 지역 본부장, 사무처장 등 33명에게 총 12억 9,500만 원 가량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월 단위로는 310만 원대에서 최대 350만 원대로 평균적으로 300만 원 초중반대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이 건설노조는 정말 무섭습니다. 건설노조는 건설 그 업체에게 문신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수억 원을 뜯어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건 폭행이죠. 이러한 짓들이 민주주의라면 저는 민주주의를 원치 않습니다. 협박할 수 있는 자유,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자유, 인격을 모독할 수 있는, 폭행할 수 있는 자유가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면 저는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겠습니다. 작금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막말과 삿대질, 고성, 인격 모독을 보면서 건설노조 족보가 무엇이 다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회에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윽박 지르는 것이 마치 과거 검찰 도사실 검사와 같았습니다. 검찰 독재를 타도하자면서 과거 검찰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 검찰총장 후보를 불러놓고 검찰총장에게 질문하는 것인지 윽박 지르는 것인지, 검찰총장은 고양이 앞에 쥐새끼처럼 작은 소리로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기가 막혔습니다. 특히 전문성 없는 자가 인민재판장처럼 법사위원장이라는 높은 자리에서 후보 흑인 증인에게 일어서 앉아 나가 손들고 있었 등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학부형이 가만히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학부형한테 수모를 당하고 심지어 자살까지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문제였고 학생 인권 조례는 종교조 선생님 조합원들이 밀어붙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뭐 평등이다, 뭐 인권이다, 자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죠. 이 자업자득이라고 보지만 선생님들의 자업자득이라고 보지만 위와 같은 문제로 선생님이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한때 잘못된 인식이 뭐 사상이 뭐 가치관이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할 때면 정말이지 너무나 가슴 아픕니다. 자, 엉뚱한 이야기를 했지만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초등학교에서조차 학생들에게 인격 모독을 하지 않는데 이런 일이 국회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정말 화가 납니다. 인격 학살 당한 분은 김문수, 이진숙, 이규택, 김용현, 신원식 외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뭐 더 이상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인격 모독에도 불구하고 김문수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법 조정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노란봉투법 등 강력하게 차단해서 불법 파업으로 인한 국가 경제적 손실을 막고 선량한 노동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노동개혁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9일 국회 한노위에서 김문수 장관을 퇴장을 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김문수 장관에게 질문 또는 논의할 것이 없었습니다. 가치관이 뚜렷해서 민주당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 이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고 다시 거론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당연히 사과는 거부했고 민주당은 위원장에게 퇴장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안호영 한노위 위원장은 김문수 장관이 국무위원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 퇴장을 명령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문구 아닙니까? 2017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었다고 적시했고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를 했다면서 대통령직을 파면했습니다. 구체적인 탄핵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와 상당 인과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김문수 장관의 발언처럼 추후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 과정에서 촛불에 굴복한 헌법재판소의 인민재판 판결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자, 이처럼 안호영 한노위원장이 김문수 장관에게 퇴장을 명령하면서 내뱉은 퇴장 이유가 유치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도 김문수 장관님 1승 추가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